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거대한 쓰레기장 위로 쏟아져 내리는 늦은 오후,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는 까마귀들의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간 속에서 어깨가 달아해진 외투를 입은 비쩍 마른 소년이 묵묵히 빈 병과 플라스틱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 고우재였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강인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맺혔지만 소년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재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백운 마을 끝자락, 허름한 판잣집에서 할머니 황순자 씨가 희미한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흘길을 따라 우재는 주워 모은 고물이 가득 담긴 무거운 리어카를 힘겹게 끌었습니다. 자갈이 섞인 울퉁불퉁한 흘길 위를 맨발로 걷는 걸음은 무거웠지만 속도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후끈거리는 열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우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할머니가 드실 쌀과 김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우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공동 수도가에서 한 여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쯧쯧, 저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모시느라 고생이 많네. 하지만 온종일 쓰레기장을 뒤지는 애랑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 우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군거림은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눈에 자신과 할머니가 이방인처럼 보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재에게 중요한 건 오직 황순자 할머니가 더 이상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재와 할머니의 작은 판잣집은 마을 끝자락, 지평선까지 펼쳐진 논밭 옆 늙은 감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는 하지만 녹슨 양철판과 찢어진 천막을 엮어 지붕을 얹고 썩은 나무와 쇠파이프로 내 귀퉁이를 받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 그 오두막은 작고 외로운 점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우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벽에 기대앉은 할머니가 빛바랜 상아 빛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할머니의 눈빛은 어둠 속의 호롱불처럼 은은하고 따뜻했습니다. 우재 왔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고 하루 종일 쌓인 우재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우재는 고물자루를 구석에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모았어요. 이걸로 쌀이랑 약 받고 올게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우재를 곁에 앉혔습니다. 할머니의 앙상한 손이 우재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주름진 손은 고단했던 한평생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우재야, 할머니가 오래 살아보니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내가 착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넌 이겨낼 수 있어. 저녁이 되자 우재는 낡은 연탄화덕 앞에 앉아 흰 죽을 저었습니다. 판잣집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공기는 더욱 차가웠고 온돌도 없는 바닥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불 위에 누운 할머니는 끊이지 않는 기침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우재가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 걱정 말 거라.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에 드러난 피로를 감추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우재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오늘 고물상에서 있었던 일, 마동일 아저씨에게 혼난 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도 참 가난했지. 그래도 설날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끓여 먹었어. 가난해도 즐거웠단다. 할머니는 단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시선은 먼 기억 속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내가 잘 살기를, 가난히 내 꿈을 짓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깊은 밤,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판잣집을 집어삼켰습니다. 탁자 위 호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재가 막 자리에 누우려던 찰나, 할머니의 격한 기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우재는 기겁하며 이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우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다. 안심하렴. 하지만 희미한 눈빛과 창백한 얼굴을 본 우재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곁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밖에서는 찢어진 지붕 틈으로 바람이 밤의 속삭임처럼 윙윙거리며 들어왔고 공기는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첫 빗방울이 무겁고 급박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장대비는 마치 이 작은 땅에 분노를 퍼붓는 듯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뭇잎과 먼지를 휘몰아치며 할머니와 우재의 작은 집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낡은 천막으로 겨우 가려놓은 지붕은 장마철의 위력 앞에 금세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에서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와 할머니가 누운 얇은 이불을 적셨습니다. 집 안은 금세 차가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큰 폭풍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우재는 당황하여 집 안을 뛰어다니며 물을 막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재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천막으로 급하게 지붕 구멍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빗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금방 막을게요. 우재가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으려 크게 외쳤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약한 숨을 내쉬며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과 푸르스름한 입술은 생기가 다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재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우재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우재는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비쩍 마르고 약했던 어린 우재가 길가에 쓰러져 희망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때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다가와 자신의 얇은 외투로 우재를 덮어주었습니다. 아가, 혼자니? 돌봐줄 사람은 없고? 그날 할머니의 목소리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재는 아무 말 없이 두려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우재를 안아 자신의 작은 판잣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고단하지만 정이 넘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안 돼. 당장 고쳐야 해. 거센 바람에 지붕 덮개가 날아가자 우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재는 집을 고칠 재료를 구하러 근처 고물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고물상 주인 마동일 씨가 처마 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를 마시며 경멸 어린 눈으로 우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 아저씨, 헌 함석판 좀 주세요. 집 지붕이 무너지려고 해요. 우재는 비바람에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마 씨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 가져가려면 돈을 내. 없으면 딴 데 가. 우재는 가슴에 바위덩어리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돈이 없어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몇 장이면 돼요. 제발요 아저씨. 돈 없으면 바라지도 마.
가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마씨의 호통 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우재는 감정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머니가 더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해. 우재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의 기침은 더욱 심해져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우재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금방 지붕 고칠게요. 걱정 마세요. 우재는 무력감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애틋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재야, 넌 이미 할머니한테 과분할 만큼 잘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넘기기 힘들 것 같구나. 그 나지막한 한마디는 청천벽력처럼 우재의 귀를 때렸습니다. 우재는 멍하니 눈을 크게 떴고 할머니의 손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져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차가운 밤, 판잣집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음산함을 더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위에서 웅크린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 곁에서 우재는 멍하니 타오르는 연탄불 위에 흰 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 하나하나가 소년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우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마음속의 두려움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우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약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운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걷는 동안 기이할 만큼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개의 동전이 든 낡은 쇠그릇을 꽉 쥐고 있는 우재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첫 번째 철대문 앞에 선 우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우재를 보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니? 뭘 원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우재라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기침약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약이 땅 파면 나오니? 다들 살기 힘든데 남 줄 게 어디 있어. 우재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문은 닫혔습니다. 철대문 닫히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우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집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돌아오는 건 차가운 눈빛과 매몰찬 거절뿐이었습니다. 없어. 귀찮게 하지 마. 우리 식구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니? 그런 말들은 비수처럼 우재의 가슴을 찔렀지만 소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할머니에게 드릴 약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집에 다다른 우재는 망설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낡은 안경 너머로 인자한 눈빛을 보내며 서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노인의 따뜻한 목소리는 아침 내내 들었던 목소리들과는 달랐습니다. 저 우재라고 합니다. 황순자 할머니 손자인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요. 기침약 좀 얻으러.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잠시 후 노인은 낡은 약봉지를 들고 와 우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래된 거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만 할머니께 갖다 드려라. 우재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재가 돌아서려는데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배만식이라고 한다. 예전에 이 마을 선생이었지. 옛날엔 황씨 할머니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온 마을이 그 양반을 좋아했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재는 배 선생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할머니가 온 마을의 사랑을 받았다고? 왜 지금은 이렇게 된 걸까? 의문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재는 서둘러 할머니에게 약을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감격으로 젖어들었고 앙상한 손이 약을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우리 우재 기특하기도 하지. 내 덕분에 할머니가 힘을 얻는구나. 우재는 할머니 곁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배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할머니가 예전엔 정말 좋은 분이라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대요. 그런데 왜 지금은 다들 우리한테 이렇게 대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베개 밑에서 낡은 상아 빗 하나를 꺼내어 우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빗은 6.25 전쟁 때 전쟁터로 나가던 정인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 빗은 늘 내게 일깨워 주었지. 세상에 친절과 사랑만큼 값진 건 없다고. 우재는 손에 든 빗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물건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할머니가 외로운 세월을 견디게 해준 큰 위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배 선생님이 죽통을 들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 손에 들린 빗을 보더니 옛 생각이 난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 그 빗은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이란다. 알겠니? 의미심장한 말투였습니다. 우재가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선생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죽을 식탁에 놓고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우재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궁금증만 남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깜빡이는 듯했습니다. 마을 회관 확성기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는 방송이 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모여들었습니다. 백운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분위기 속에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재는 마을 회관의 낡은 돌계단에 앉아 옷자락을 꽉 쥐고 안쪽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이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한 채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마을이 계속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어. 한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땅이 척박해서도 날씨 탓도 아냐. 내일 저 두 사람을 봐야 해서 그래. 우재 놈이랑 그 할망구 아주 재수옴 붙었어. 맞아. 마을 끝 그 판잣집은 쥐새끼 소굴 같아서 외지 사람들이 보면 질색을 해. 그러니 마을이 발전할 리가 있나?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누가 했는지 모를 말들이 모두 우재와 할머니를 겨냥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그 녀석은 학교도 안 가고 온종일 쓰레기나 줍고 다니잖아. 할망구는 골골대며 누워만 있고. 불쌍하긴 해도 언제까지 도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짐 덩어리들까지 떠안아야 해? 아주 재앙이야 재앙. 그 말을 들은 우재의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부터 할머니와 자신이 마을의 짐이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존재가 사람들을 그토록 불쾌하게 만드는 걸까요? 한 남자가 일어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앉아서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바꿔야 합니다.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지. 언제까지 동정심으로 먹여 살립니까? 우재는 계단을 박차고 판잣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말들이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할머니는 베개에 기대어 생각에 잠긴 눈으로 허공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재는 말없이 할머니 곁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재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우재는 목이 메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랑 할머니가 짐이래요. 우리 때문에 마을이 가난하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흐릿한 눈으로 침묵했습니다. 앙상한 손을 우재의 어깨에 얹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재야, 남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라.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그 사람들 몫이야. 우린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란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야. 가난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할머니의 말씀에 우재는 멍해졌습니다. 가슴을 찢는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재는 연탄불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할머니를 실망시켜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문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판잣집 앞에 서서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우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우재냐?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라면 진작 여기 떠났다. 이렇게 사는 건 너도 고생이고 저 노인네도 고생시키는 거야. 우재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 없이 주먹만 꽉 쥐고 남자의 도전적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내 말 명심해라.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지. 갈 곳 없어질 때까지 버티지 말고.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고 우재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질녘의 희미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작은 집은 고요한 풍경 속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온갖 걱정으로 긴 하루를 보낸 우재의 눈에 선반 밑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우재는 몸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았지만 뚜껑에 새겨진 정교한 무늬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누렇게 변색된 상아 빛이 나타났습니다. 우재는 빛을 들어 올리며 상아의 서늘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빛에는 투박하지만 또렷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살아라. 할머니, 이게 뭐예요? 우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고 우재 손에 들린 빛을 보더니 눈빛이 반짝이면서도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이리 온, 우재야.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마. 우재는 이불 곁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였어. 난 젊은 처녀였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려 약초를 캐러 다녔지. 하루는 깊은 숲에서 길을 잃고 지쳐 쓰러졌단다. 그때 한 군인이 나를 발견했어. 그분은 나를 업고 숲을 빠져나와 가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며칠이나 나를 돌봐주었지. 그리고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이 빚을 주며 그 글거를 남겼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 이 빚이 그 사람의 유일한 흔적이란다. 우재는 상아 빚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슬픔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누구였어요? 혹시 살아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남긴 말이야.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살아라. 그게 내가 평생 배운 가장 큰 교훈이란다. 너도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할머니는 우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감정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비위를 맞추려 살 필요 없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라. 모진 말들의 길을 잃지 말고 우재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주는 압박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할머니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군인에 대한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가 할머니에게 이 빚을 주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벽에 비친 그림자가 일렁이는 호롱불 아래서 우재는 빗을 쥔 채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약속할게요. 그분 말씀처럼 정말 잘 살게요. 할머니는 믿음 어린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넌 나의 가장 큰 희망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두 사람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한 여자가 지나가는 우재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봐, 맨날 쓰레기나 줍고 다니니 앞날이 뻔하지. 우재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주머니 속상하 빗을 꽉 쥐며 단호한 눈빛으로 걸었습니다. 남들이 날 무시할 순 있어도 내가 나를 무시해선 안 돼. 할머니 말씀을 되새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은 밤, 할머니가 갑자기 우재를 불러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재야, 이 빗을 잘 간직하거라. 그분이 너를 이끌어 줄 거야. 할머니의 눈빛은 슬프지만 희망에 차 있었고 마치 자신의 모든 삶을 작은 소년에게 맡기는 듯했습니다. 우재는 할머니 손을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고 이 비밀을 꼭 밝혀내겠다고. 거대한 쓰레기장은 따가운 햇살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여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우재는 낡은 자루를 들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멀리서 마 씨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야, 너 거기서. 우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 씨가 얼굴을 붉히며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 선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잘 들어라. 마 씨가 우재의 얼굴에 삿대질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평소보다 2배로 주워와. 안 그러면 너 필요 없어. 우재는 멍해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탈진할 정도로 일해야 겨우 할머니 쌀값을 버는데 2배라니요? 그건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도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못해요, 아저씨.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재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 씨는 비웃으며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럼 꺼져. 여기 너 말고 일할 사람 널렸어. 일자리 구하기 쉬운 줄 아냐, 꼬맹아? 이 동네에서 누가 널 써줄 것 같아? 우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 씨 말이 맞았습니다. 이 가난한 마을에서 고아나 다름없는 쓰레기 줍는 아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등을 돌려 쓰레기장을 나왔습니다. 모멸감이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문가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발소리에 눈을 뜬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우재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우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지붕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우재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앙상한 손을 우재 어깨에 얹고는 잠자코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드신 후 우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 씨의 잔인한 말과 행동,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다른 돈벌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우재는 마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으니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애 먹일 것도 없는데 사람을 더 쓰라고? 문은 계속해서 쾅쾅 닫혔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퉁명스러운 말들이 우재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냉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 우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 손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늦게 어딜 갔다 왔니? 할머니가 슬프게 물으셨습니다. 일자리 찾으러요. 근데 아무도 안 써줘요. 우재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슬픈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야,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겠단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너 자신을 믿어라. 넌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잖아.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할머니의 위로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가슴 깊은 곳의 막막함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우재는 다시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마 씨의 요구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요. 쉴 새 없이 일하며 뜨거운 볕 아래서 유리 조각과 깡통을 주웠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다리가 풀리더니 결국 쓰레기 더미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 씨는 차가운 눈으로 우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봤지? 약해 빠져가지고 누굴 탓해. 내 말 했잖아. 넌 절대 여길 못 벗어난다고.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오후, 우재는 판잣집 안에서 지난번 비를 막으려 썼던 천막을 개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던 중 할머니의 요 밑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마치 오랫동안 익힌 물건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유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전에 보았던 상아빗, 누렇게 바랜 종이 조각들,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우재는 사진을 집어들고 할머니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남자는 덤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 누구세요? 우재는 사진을 들고 밖으로 나가 물었습니다. 기둥에 기대앉아 야른 슈를 두르고 있던 할머니의 시선이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었지. 전쟁통에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란다. 살아계세요. 우재가 희망 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우재는 할머니의 말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음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할머니의 관계가 궁금했지만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우재는 상자를 들고 배 선생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선생님이라면 뭔가 아실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본 선생님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던 선생님이 탁자에 사진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냐? 그저 전쟁 때 목숨을 구해준 분이라고만 하셨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재야, 내 할머니가 아끼는 그 상아빗도 사진 속 저분이 주신 거란다. 저분은 할머니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남겼지.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살아라. 우재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선생님은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 빛과 사진을 잘 간직하거라.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이자 내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니
집에 돌아온 우재는 선생님의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사진, 상아 빛,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살아라는 문구. 이제 이 모든 것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삶이 주는 무게 때문에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이 덜 깬 우재의 귀에 마시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우재! 당장 나와, 꿈을 대지 말고, 칼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우재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감정을 추스른 뒤 여느 때처럼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있었지만 당장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몇 푼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드신 후 우재는 호롱불 아래 앉아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점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할머니를 구했다면 나도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앞에 막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지붕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우재는 거울 앞에서 빛바랜 외투를 고쳐 입으며 결의에 찬 눈빛을 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지난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소년을 재촉했습니다. 우재는 작은 천 가방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고물을 팔아 모은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첫 번째 집, 붉은 대문이 있는 벽돌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 할머니 약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우재는 떨리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본 여자는 짜증 섞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으아! 나도 넉넉지 않아. 딴 데 알아봐. 문이 쾅 닫히고 우재는 빈손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시선과 무관심한 거절, 때로는 독한 비난뿐이었습니다. 또 너냐? 우린 줄 거 없어. 너희 할머니랑 내가 사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남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우리도 가난해. 우리 가족 챙기기도 벅차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빈 가방을 꽉 쥔 우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오후 햇살이 누그러질 무렵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벽에 기대앉아 먼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슬픈 얼굴로 들어오는 우재를 보며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약 구하러 다녀왔니? 책망하는 기색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우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안 줬어요, 할머니. 그리고 사람들이 심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우재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원망하지 마라.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 게야. 우릴 돕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들은 아니란다. 그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할머니의 말씀은 시원한 물처럼 마음을 달래주었지만 깊은 곳의 외로움과 소외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드신 후 우재는 호롱불 아래 앉아 상아 빛을 손에 쥐었습니다. 빛이 희미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니 빛이 단순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수십 년간 지켜온 믿음이자 메시지였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우재는 빛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확성기에서 큰 회의를 알리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우재는 멀리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차갑고 멀리해도 이 상황에 짓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재는 마을 회관 앞에 서서 미래를 향해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할머니가 믿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우재의 손바닥 위에서 상아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조각을 매만지며 우재는 할머니에게 빚을 준 군인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모호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꼭 풀어야 할 기억의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사진 속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고 빚을 준 그 군인 아저씨. 혹시 제 부모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재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앙상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늙은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밀려오는 기억의 파도와 싸우듯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나만 구한 게 아니란다. 내 부모님도 구해주셨지. 우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할머니 이야기의 또 다른 문을 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붉은 흙길을 걷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우리 마을에 폭격이 있었지. 난 젊은 처녀였고 내 부모님은 아주 어렸단다. 폭탄이 터지는 들판 한가운데 우리 셋이 고립됐어. 그때 그 젊은 군인이 달려와 한 명씩 방공호로 끌어당겨 주었단다. 할머니는 끔찍했던 그날을 다시 보는 듯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 군인은 우리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전투가 끝나고 이 상하 빚을 남기며 글을 새겨주었지.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살아라.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희망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하셨어. 우재는 빗에 새겨진 글꼴을 따라가며 손을 떨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는 듯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왜 부모님은 그분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분은 이름 없는 영웅이셨어. 내 부모님은 삶을 다시 꾸리느라 너무 바빴고, 그러다 사고로 너에게 이야기해 줄 틈도 없이 떠나버렸지. 할머니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처럼 우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군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내가 이 빚을 수십 년간 지켜온 건 단순히 고마워서가 아니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빚은 희생의 상징이야. 세상이 등을 돌려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지. 우재는 할머니의 말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이야기 앞에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이자 책임감, 그리고 할머니와 군인이 걸었던 희망에 보답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것이다. 할머니가 상하 빚을 우재에게 건넸습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그분이 나를 도왔듯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뜻으로 간직하거라. 우재의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주신 사랑과 인류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머니 속 상하 빚은 가족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마지막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았습니다. 그 군인은 누구였을까? 살아 계실까? 나는 그분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흔들리는 호롱불 빛이 고뇌와 결의에 찬 소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재는 쓰레기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들이 지상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머리 위로는 끝없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오는 악취와 서러움이 느껴졌지만 오늘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재의 가슴 속에는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새벽, 우재는 다시 마씨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쓰레기장은 고요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에 기대선 마씨가 날카로운 눈으로 우재를 훑어보았습니다. 또 그만두겠다고 징징거리러 왔냐? 마씨가 비웃었습니다.
우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 주눅든 모습은 없었습니다. 일할게요. 하지만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모시려고 일하는 거지 아저씨한테 자존심까지 짓밟히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당돌한 말에 마씨가 멈칫했습니다. 늘 굽실거리던 비쩍 마른 꼬맹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내 말에 겁먹을 줄 아냐? 쓰레기 줍는 주제에? 맘대로 해봐. 하지만 명심해. 여기 법은 나야. 우재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씨는 코웃음을 쳤지만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이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 후 며칠간 우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쓸만한 물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하루는 낡았지만 튼튼한 철제 프레임을 발견하고는 고쳐서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물건들로 돈을 더 벌면 할머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적은 돈이라도 벌어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보며 연민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우재야. 할머니는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할머니. 우재의 눈은 단호했습니다. 전 할머니가 더 건강하게 저랑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배 선생님은 묵묵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판잣집에 들러 쌀과 참기름을 내밀었습니다. 황 여사, 남한테 패기치기 싫어하는 성격 알지만 이제 우재 짐 좀 덜어줘야지. 약소하지만 내 성인이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우재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호의에 기대 살 순 없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느 오후, 노을이 쓰레기장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 우재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주워온 물건들을 고쳐 장터에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길가에 조용히 선 마른 소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멈춰 서서 우재가 정성껏 수리한 낡은 램프를 보았습니다. 이거 얼마니? 2,000원만 주세요. 우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열더니 1,000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기특해서 주는 용돈이다. 맛이나 고물상이 아닌 곳에서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긴 장마 끝에 비친 첫 햇살처럼 낯선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서 밥을 짓는 할머니를 보며 가슴 가득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저 해낼게요. 언젠가 할머니가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할머니는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난 널 믿는다, 우재야. 넌 해낼 거야. 달빛 아래 주머니 속상하 빛이 빛을 내며 과거의 약속을 일깨우는 듯했습니다. 오후부터 내린 폭우가 찢어진 지붕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우재는 조용히 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약도 없이 견디게 할 순 없었습니다. 마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뒤편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비 속의 쓰레기장은 평소보다 더 음산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진동했지만 우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빗물 섞인 쓰레기를 뒤지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너냐, 꼬맹이. 우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우산을 쓴 마씨가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값만 좀 벌려고요. 아저씨 거 훔치는 거 아니에요. 마씨가 다가와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가 자선 사업가로 보이냐? 얼씬도 하지 말랬지. 당장 꺼져. 우재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돌아온 건 매몰찬 손짓뿐이었습니다. 말했지, 꺼지라고. 끌어내기 전에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우재는 절망적인 눈으로 마 씨를 보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벽에 기대앉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떨리는 손으로 적고 계셨습니다. 녹슨 지붕 위 빗소리가 처량했습니다. 할머니, 뭐 쓰세요? 우재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수첩을 덮어 베개 밑에 숨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 생각 좀 적었어. 우재는 더 묻지 않았지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혹시 사진 속 그분이랑 관련된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흐릿한 눈으로 먼 과거를 보는 듯했습니다. 대답 대신 옅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내 건강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 우재는 더 묻지 않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우재는 작은 이불 위에 누워 구석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 씨의 호통,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할머니가 숨기는 비밀까지. 모든 것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재는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배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마 씨에게 쫓겨난 이야기를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우재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재야, 세상 일이란 게 그렇단다. 착한 사람이 더 힘든 법이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 해. 할머니에겐 내가 필요하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어둠 속 작은 빛과 같았습니다. 우재는 할머니와 단둘뿐이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우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재야, 내게 당부할 게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것만 기억하렴. 할머니가 하는 모든 건 널 위해서란다. 우재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력감과 사랑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작은 판잣집은 찬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우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하나뿐인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바람에 쓰레기장 주변 풀들이 눕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밤, 우재는 낡은 골판지 더미 위에 웅크리고 앉아 얇은 옷을 여미며 떨고 있었습니다. 마 씨에게 쫓겨나 온종일 밖을 헤맸지만 얻은 건 고작 몇 개의 잡동사니뿐이었습니다. 우재야, 멀리서 배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떨고 있는 작은 몸을 비추었습니다. 선생님은 다급히 다가와 입고 있던 두툼한 외투를 벗어 우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왜 이 추운 데서 이러고 있어? 어서 가자. 소박하지만 따뜻한 선생님 댁에서 우재는 난로 가에 앉아 선생님이 끓여준 따뜻한 죽을 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와 선생님의 부드러운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얘야, 살다 보면 누구나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 하지만 절대 손을 놓거나 희망을 버려선 안 돼. 선생님은 우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에겐 내가 필요해. 넌 지금 할머니의 빛이야. 우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약하고 무력하게만 느껴져요. 선생님은 우재의 어깨를 꽉 쥐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불씨를 살리기엔 충분하단다. 다음 날 아침, 우재는 선생님께 며칠간 할머니를 부탁드리고 옆마을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약값을 벌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요. 할머니는 벽에 기대앉아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며칠만 다녀와야 해. 할머니 두고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우재는 불안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올게요. 걱정 마세요. 옆마을 지느길을 걸으며 우재는 집집마다 일거리를 구했습니다. 집 나르는 일 하고 싶어요. 저 힘세요. 제발 기회 좀 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의 손사래뿐이었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베이는 듯했습니다. 한 남자가 우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른 장작 같은 몸으로 짐을 나른다고? 딴 데 가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재는 걸음을 옮겼지만 거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등불 아래서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우재를 보자 얼른 수첩을 베개 밑에 숨기며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애쓴 거 다 안다. 슬퍼하지 마라 우재야. 난 널 믿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잘 될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응원이었습니다. 우재는 할머니 곁에 앉아 사랑과 확신에 찬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더 노력할게요. 할머니 걱정 안 시킬게요. 그날 밤,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이 깬 우재는 희미한 빛 속에서 할머니가 수첩을 베개 밑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흰 종이에 쓰다만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뭐 쓰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옛날 일이야. 우재는 더 묻지 않았지만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롱불의 약한 불빛 속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재야, 이리 좀 와보렴. 우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해숙해진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숨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무언가를 꼭 말해야 한다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베개 밑에서 천으로 겹겹이 싼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모은 전부란다. 할머니가 수첩을 펼치자 누렇게 변한 종이에 단정하게 적힌 숫자들과 돈이 보였습니다. 우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머니가 헛 물건을 팔고 먼 친척이 보내준 돈, 그리고 전쟁 때 그 군인이 남긴 선물까지 평생을 모은 큰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우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실하게 아껴 모은 덕분이지. 하지만 이건 내 돈만이 아니야. 나를 도와준 분들의 믿음이란다. 난 내가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길 바라지만 올바른 곳에 써야 한다. 우재는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굶주렸던 날들, 마을 사람들의 멸시, 춥고 낡은 판잣집.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숨기셨을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이런 돈이 있었으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재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우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이 돈을 쥐기 전에 노동의 가치를 알길 바랐어. 우재야, 돈은 도구일 뿐이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할머니의 말씀은 깊은 교훈이었지만 동시에 우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습니다. 우재는 수첩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겠니? 할머니가 시험하듯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우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제가 잘못 쓰면, 모든 걸 망치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약하지만 믿음 가득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재야, 난 널 믿는다. 넌 따뜻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졌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렴. 실패를 두려워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을 찾을 거야. 우재는 밤새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호롱불 빛을 받은 낡은 수첩은 희망이자 시련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우재는 할머니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우재가 속삭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신뢰를 담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억해라, 우재야. 돈은 도구일 뿐, 너를 이끄는 건 너의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그날 밤 우재가 잠들자 할머니는 사랑과 아쉬움이 담긴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았지만 우재가 험난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구석의 작은 판잣집이 황금빛 노을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에 정적이 감돌아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우재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 붉어진 눈은 창백하지만 인자한 할머니 얼굴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재가 두려움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바람 앞에 촛불처럼 눈빛을 밝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재야, 넌 내 기대보다 훨씬 잘해줬어. 내가 자랑스럽다. 그 상아 빛 기억하니? 할머니가 힘겹게 물으셨습니다. 상아 빛은 두 사람 삶의 지탱이자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할머니가 이으셨습니다. 나를 구하고 내 가족을 구한 분의 메시지란다.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살라고 하셨고, 난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다. 우재는 침묵했습니다.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은 처음이었지만 그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대단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의 암흑 속에서 나타난 군인 이야기를 다시 하셨습니다. 폭격 속에서 할머니를 구하고 삶의 폭풍우 속에 희망의 불씨 같은 돈을 남겨준 분. 내가 왜 그 돈을 안 썼는지 아니? 할머니의 눈은 흐려졌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나를 위해 쓰지 않은 건 내가 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쓰길 바랐기 때문이야. 우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대한 사명을 넘겨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판잣집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던 눈빛들이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황씨 할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외면했네. 한 여자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배 선생님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집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재가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붉어진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동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람들이 서로 아끼며 살길 바라셨죠. 그거면 충분해요. 우재의 말에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남자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를 이해하지 못했어. 우재는 대답 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다시 할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우재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재야, 내가 바로 내 희망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착한 마음만 지키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잡은 손에 힘이 빠지고 눈이 감겼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우재는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웃을 떠나보내며 고개 숙여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온한 오후에 떠나셨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황금 비단처럼 판잣집을 덮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람에 낡은 천막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우재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평온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상아 빗을 꽉 잡았습니다. 슬픔과 책임감이 뒤섞여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부고는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도, 미안함에 침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 선생님이 가장 먼저 향을 들고 무거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황 여사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 우재야, 할머니가 남긴 믿음을 잘 지켜라. 갈라진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지만 엄숙했습니다. 우재는 관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절을 올리며 할머니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재를 멀리하던 마을 사람 몇몇도 와서 향을 피웠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두 사람 참 안 됐어. 뒤늦은 말이었지만 우재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장례 후 집으로 돌아온 우재는 수첩과 빗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펴고 꼼꼼히 적힌 숫자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헌 물건을 팔고 군인이 남긴 선물을 아껴 평생 모은 돈. 할머니의 마지막 글귀가 유언처럼 다가왔습니다. 우재야, 난 널 믿는다. 삶이 힘들더라도 이 돈으로 너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라. 우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할머니가 남긴 의지로 치유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가 믿어주시니까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우재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우재는 모든 도전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돈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삶을 개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심 어린 눈으로 보는 마씨 앞에서 우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할게요. 하지만 저를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일게요. 마씨는 눈썹을 치켜뜨며 비웃었습니다. 꼬맹이가 뭘 한다고, 어디 두고 보자. 우재는 대꾸하지 않고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우재는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고물 줍는 법, 분리해서 돈을 더 받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우재 곁으로 모여들어 형처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우재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비난하던 한 남자가 멀리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녀석 깡다구가 있네.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우재는 칭찬이나 비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판잣집 앞에 선 우재의 손에는 상아 빗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살게요. 우재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찼습니다. 천막 사이로 비친 햇살이 소년의 얼굴을 비추어 강인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판잣집은 척박한 땅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우재는 붉어진 눈으로 집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잘 살아야 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날, 우재는 집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주워온 널빤지로 썩은 벽을 보수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배운 솜씨로 버려진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뚝딱거리는 우재를 보며 멀리서 마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내가 뭘 하든 넌 안 돼. 평생 쓰레기나 주울 팔자야. 꿈 깨라. 비수 같은 말이었지만 우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쥔 작은 손에 힘을 주고 묵묵히 못을 박았습니다. 시선은 앞만 향했고 비웃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냉담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떡볶이를 파는 여사님이 낡은 못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해줄 건 없지만 그래도 너 참 용감하구나.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배 선생님도 큰 천막을 가져와 우재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작은 호의들이 우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손이 까지고 발이 아팠지만 지칠 때마다 할머니와 상아 빚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 돈 훔친 거야. 자기 거 아냐. 두고 봐. 금방 다 써버릴걸.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했고 우재와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험담이 들려올 때마다 씁쓸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며칠 후 판잣집은 제법 아늑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흙먼지를 쓸어내고 문을 고치고 낡은 나무로 작은 책장도 만들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우재만의 집이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의 쉼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낼 수 있어. 할머니가 믿어주셨잖아. 나도 나를 믿어야.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씨가 쓰레기장 앞에서 우재를 가로막고 조롱했습니다. 이 녀석.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냐? 내가 뭘 하든 사람들은 널 쓰레기 줍는 애로만 봐. 우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주 섰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뭐라 해도 물러서지 않아요. 제가 할 일을 끝까지 할 거예요. 마씨는 비웃었지만 소년의 결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재는 당당히 돌아섰습니다.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드러운 햇살 아래 우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새처럼 지저귀며 놀러왔습니다. 우재 형. 여기 진짜 좋다. 내일 또 와도 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멀리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당장 집에 가. 누가 그런데 가랬어? 한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며 와서 아이 손을 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이들을 데려가며 쏘아붙였습니다. 재수 없는 거 옮으면 어쩌려고. 우재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좋은 공간을 만들려던 노력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배 선생님이 나타나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 마라.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어디 쉽겠니?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니. 우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때론 감당하기 벅차요. 선생님이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생각이 아냐.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지. 할머니와 나는 널 믿는다. 편견에 맞서기 위해 우재는 작은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진심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회의 날, 하늘은 맑았지만 우재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고작 몇 명만이 마을 회관 마당에 듬성듬성 앉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저 혼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 거란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한 여자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 누가 내 말을 믿어? 겁먹든 거지. 저 판잣집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곳곳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지만 우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각을 바꿔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질 즈음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노인은 중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황씨 할머니를 알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인자한 분이었지. 이 아이가 그분 손자라면 난 믿네. 이 아이도 좋은 일을 해낼 거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기회를 주자고 수년 전 큰 홍수 때 할머니 도움을 받았던 류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팽팽하던 공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애가 진심인 것 같긴 해. 황씨 할머니가 우릴 돕긴 했지. 기회 한번 줘볼까?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재는 연탄불가에 앉아 상아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포기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낼게요. 타오르는 불꽃에 비친 우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도 소년의 마음속 작은 빛을 가릴 순 없었습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류씨 할아버지의 말씀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황씨 할머니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줬지. 할아버지가 회상했습니다. 이젠 내가 그 손자에게 돌려줄 차례야.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지만 할머니의 선행을 부인할 순 없었습니다. 말없이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재가 판잣집 나무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낡은 천 조각을 든 아주머니였습니다. 저기, 애들이 여기서 노는 게 좋아 보여서. 안 쓰는 건데 가져가. 우재는 천을 받아들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깔개로 쓸게요. 소문이 퍼지자 몇몇이 더 찾아왔습니다. 헌책, 다리 부러진 의자, 쌀 한 자루 같은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저 녀석 진심인가 봐. 한 남자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뭐라도 하나 보자고. 어느 아침 문을 열자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재 형. 엄마가 놀러 가도 된대요. 형 착한 사람이래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재는 웃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 책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함께 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두 아이의 엄마인 떡볶이집 여사님이 들렀습니다. 내가 뭘 하겠나 싶었는데 내가 틀렸어. 힘내라 우재야. 할머니 실망시키지 말고. 우재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마씨를 비롯해 아직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헌책을 분류하고 있는데 마씨가 나타났습니다. 문가에 서서 싸늘한 눈으로 비웃었습니다. 제법 흉내를 내는구나? 그래봤자 이런 쓰레기들로 뭘 바꿀 수 있겠냐? 헛수고다. 우재가 고개를 들어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저씨한테 인정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거예요. 마씨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나를 거스른 걸 후회하게 해주마. 협박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우재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마씨의 말이 맴돌았지만 우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책과 간식을 샀습니다. 매일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의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는 듯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기웃거리며 우재가 하는 일을 보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배 선생님이 과일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인자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다.
마씨 말에 기죽지 마라. 계속하면 다들 알게 될 거야. 우재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을게요. 선생님, 저녁에 청소를 하다 탁자 위에서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해줘서 고마워요. 약소하지만 보탬이 되길 바라요.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 저 해낼 수 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선한 마음이 가장 강하다는 걸 믿고 계속 갈게요. 고요한 아침, 마씨의 고함이 쓰레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녀석. 더는 못 봐주겠다. 낯선 남자들을 대동한 마씨가 우재를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이 땅 내가 접수한다. 더 이상 장난질 못하게 해주마. 우재는 아이들과 책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에 뛰쳐나왔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마씨가 허리에 손을 얹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까짓게 내 쓰레기장을 잡동사니 창고로 만들어? 꿈도 꾸지 마.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재는 침착하게 마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땅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고 공부할 곳을 만들어주고 싶을 뿐이에요. 마씨가 크게 웃으며 경멸했습니다. 아이들을 도와? 할망구 돈으로 이 속 챙기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수작 부리지 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씨, 말이 심하네. 류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을 누구도 못한 일을 하고 있어. 아이들을 돌보고 버려진 것들을 고치고 있네. 자네가 무슨 권리로 막나? 류씨의 말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좋은 일 하는 애한테 왜 그래? 어려도 우리보다 낫구먼. 우재가 군중을 향해 고개 숙여 외쳤습니다. 싸우거나 패기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꿈을 이루고 싶을 뿐이고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마씨는 여론이 돌아서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희들 다 이 녀석한테 홀렸냐? 여긴 내 땅이야. 내가 되찾겠다는데 내가 어쩔 거야. 우재는 흔들림 없이 마씨를 직시했습니다. 땅은 가져갈 수 있어도 저희 희망까진 못 가져가요. 전 잘못한 거 없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재의 기세에 마씨가 멈칫했습니다. 억지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두고 봐. 다시 올 테니. 마씨가 가자 사람들이 우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도울게. 우재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고쳐주고 책을 가져오고 곁에 서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재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계속할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요. 판잣집안 상아빛이 희망과 사랑의 상징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판잣집은 따뜻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얼룩덜룩했던 벽은 화사해졌고 낡은 책상은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우재는 가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지켜만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채소, 쌀,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재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황씨 할머니 소원을 내가 이뤘구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서 고맙다. 그 말은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주는 치유의 바람 같았습니다. 할머니 가르침대로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제게 힘을 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우재는 상아 빛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아름다운 일을 위해 살아라. 우재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열어주신 길, 멈추지 않고 갈게요. 다음 날, 우재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을 마을 모든 아이가 글을 배우고 꿈을 꾸는 작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재는 남은 돈으로 학용품과 칠판을 샀습니다. 배 선생님께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망설였습니다. 신중히 생각했니? 쉬운 일이 아니야. 우재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하면 어려움도 풀린다고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물론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녀석 다음 꿍꿍이가 뭐래? 돈이 어디서 나서 유지해? 어린애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그런 말들이 우재를 주춤하게 했지만 할머니의 믿음 어린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붉은 노을이 지는 오후, 우재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속삭였습니다. 해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계속할게요. 상아 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남긴 유산,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과 끈기의 교훈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멸시받던 판잣집은 이제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우재는 준비되었습니다. 상아 빛과 선한 믿음을 품고 할머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우재와 할머니의 삶은 사랑, 의지, 그리고 선함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난과 소외,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목적이 아닌 도구여야 함을, 그리고 진심 어린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재가 할머니의 유산으로 아이들을 도왔을 때, 그것은 할머니의 소원을 이룬 것 이상의 의미, 즉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함을요. 의지와 선함이야말로 역경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랑과 의지의 가치를 느끼셨나요? 만약 우재라면 여러분은 삶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재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나눔, 공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